안녕하세요. 그란트 타이거입니다. 정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북극 한파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일러 트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아끼려다가 동파 사고가 난다면 오히려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정보를 보시고 하루 종일 보일러 팡팡 트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 그리고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 보일러 가동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도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일러 회사마다 조금씩 가동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함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리부터 아셔야 됩니다. 핵심은 최대한 실외기가 적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물을 데울 때는 가스나 전기, 기름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데울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일러를 킬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르게 방의 온도를 높이고 온도를 유지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고 있는 집의 사정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보시면 보통 실온 모드, 온돌 모드, 예약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돌 모드를 사용해야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 거의 50%까지 아낄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집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이런 정보를 잘못 활용하신다면 오히려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온 모드 그리고 온돌 모드 가장 큰 차이점은 온도 감지를 어떻게 하느냐, 센서 차이에 있습니다. 실온 모드는요, 보통 보일러 조절기에 있는 센서로 난방을 가동하는 방식이고요. 온돌 모드는 방바닥 아래에 깔려있는 보일러 배관 난방수 온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온 모드는 실내 공기를 기준으로 따뜻해질 때까지 난방을 한다. 그리고 온돌 모드는 방바닥이 따뜻해질 때까지 난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온 모드를 사용하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보일러 조절기 주변에 문이나 창문이 없을 때, 외풍이 없고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신축한 집들은 대부분 단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온 모드를 쓰시는 것이 온돌 모드를 쓰는 것보다 난방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외풍이 없다, 단열이 잘 됐다, 신축이다 하는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실온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돌 모드가 난방비를 훨씬 아낄 수 있는 경우는요, 원룸 같은 곳, 특히 외풍이 심해서 온도가 들쭉날쭉한 집이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조절기의 센서가 감지하는 곳, 여기에 온도가 중요한데요. 보일러 조절기 근처에서 바람이 쉽게 들어오는 문이나 창문이 있다면 실온 모드를 사용하면 온도를 감지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계속 보일러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온돌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길입니다. 이런 집들은 뽁뽁이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이 훨씬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온 모드를 사용할 것이냐, 온돌 모드를 사용할 것이냐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외출 모드를 설정해 두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외출할 때 보일러 전원을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가동하는데요. 외출 모드를 설정해 두는 것, 이렇게 되면 훨씬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외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최소한의 난방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파 방지 기능만 있는 것도 있고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보일러를 가동해서 최소 온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울 때는 난방비를 절약해 줄 수 있지만 한파가 찾아왔다, 그리고 집 자체가 단열이 잘 안 된다, 이때는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외출 모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열이 안 되는 집이라면 실내 온도보다 오히려 3, 4도씩 낮게 설정하는 것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예약 모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만약 외출이 길어진다, 장기간이 될 때는 예약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보일러를 강하게 틀었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요. 20분, 30분 정도 난방했다가 2-3시간 정도 멈추면서 실내 기온을 유지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실내 온도를 빠르게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실내 공기 순환이 빨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요. 여기에다가 열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내가 쓰지 않는 방이 있다면 배관은 잠가 주시고요. 가끔씩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하게 된다면 물의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 이제부터는요, 우리 집 보일러 브랜드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난방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조금씩 다르니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귀뚜라미 보일러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이것도요 모델명이 있는데요, CTR 5000, CTR 5700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먼저 CTR 5000입니다. 외출 모드는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시게 되면 외출 모드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귀뚜라미는요, 목욕 모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목욕 모드는 보통 2시간 반이 지나게 되면 실내 모드로 자동 변경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목욕 모드는 언제든 목욕할 때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온도를 높여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외출하실 때는 13도에서 15도 사이로 조정해 주시고요. 보통 평시에는 19도에서 23도, 조금 추위를 많이 타신다 하시는 분들은 25도 정도 유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최근 같은 극강 한파에서는 25도 정도까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동파를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평소에는 취침하실 때 22도에서 24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 버튼을 설정한다면 매 시간마다 20분씩 계속 난방을 했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1시간에서 7시간 간격으로 매 시간 20분씩 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예약 버튼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CTR 5700입니다. 이 제품은 전원 버튼 하나로 가동, 정지, 재가동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마다 맞춤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일러 바닥에서 돌고 있는 물 온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겨울에 맞춘다고 하는데요, 이 모델은 외출 모드보다는 실내 모드가 좋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는 13도에서 15도 정도 유지하시고요, 평시에는 23도까지, 그리고 취침할 때는 24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경동 보일러입니다. 경동 나비엔 보일러,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NR12 그리고 NR15S 이렇게 두 가지 모델입니다. NR12 모델인데요, 이 모델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얼로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돌 모드, 실온 모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경동은 실온 모드 사용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요, 실온 23도를 기준으로 내리거나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장기 외출을 하겠다,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는 외출 모드로 돌려놓으시면 되고요, 짧게 잠시 나갔다 올 때는 방 온도를 15도에서 19도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겨울철에는 20도에서 25도 정도 이 사이에서 자유롭게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예약 기능이 있는데요, 예약 설정은 1시간에 30분 반복적으로 난방을 해줍니다. 외출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오른쪽 다이얼을 왼쪽 끝까지 돌려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 NR15S입니다. 이 모델은 일단 전원을 켜고 나서 난방 버튼을 통해서 실온 모드를 선택할 것이냐, 온돌 모드를 선택할 것이냐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온수만 사용하고 싶다, 이때는 난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외출 모드로 설정해도 됩니다. 장기 외출할 때는 당연히 외출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짧게 외출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14도에서 17도 사이로 해놓으시고 평상시에는 20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예약 기능도 있습니다. 설정 예약 시간마다 30분 반복으로 난방이 됩니다. 자, 다음은 린나이 보일러입니다. 모델 세 가지가 있는데요, RBMC28, RBMC41, RBMC43 이렇게 세 가지 모델입니다. RBMC28 이 제품은 간단한 외출을 할 때는 16도에서 20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8시간 이상 장기 외출을 한다 하시는 분들 외출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겨울 같은 경우에는 20도에서 23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취침할 때는 22도에서 25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물을 틀 때만 온수 모드가 가동되기 때문에 항상 틀어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RBMC 41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전원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 온수 버튼이 전원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외출할 때 18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하시고 겨울철 21도에서 23도 정도가 좋고요. 잘 때는 22도에서 25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정말 추운 날 외출하실 때는 외출 모드보다는 실온 모드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RBMC 43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 실온, 온돌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이상 장기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짧은 외출을 할 때는 14도에서 16도 정도 설정하시고요. 평상시에는 17도에서 21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때는 21도에서 23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이 모델 마찬가지입니다. 온수 물 틀 때만 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틀어놔도 상관이 없고요. 온수 버튼에도 세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 중, 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중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델 예약 버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중에서 20분마다 반복 난방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대성 셀틱 보일러입니다. 이 모델의 대표 모델은 DR100 모델인데요. 실온 모드 그리고 온돌 모드를 설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예약 그리고 온수 버튼을 동시에 5초 정도 누르면 전환된다고 합니다. 장기 외출을 하실 분들 외출 모드를 사용해 주시고요. 짧은 외출을 하겠다. 외출 모드보다는 차라리 16도에서 20도 정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시에는 19도에서 22도, 취침할 때는 23도에서 24도, 예약 기능은 1시간에서 12시간 단위로 50분에서 60분 동안 보일러 가동 주기 설정도 가능하니까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